네, 반갑습니다. 아빠 어디 가도 연출한 MBC의 간판 비주얼 PD 김유곤 PD입니다. 네. 사실 저기 그 앞에 분들은 되게 소개 영상도 멋있고 있어 보이는데 저만 되게 좀 이런 춤추는 그림과 저희 흑역사요. 원래 사실 연예인들이 그 자기의 이상한 영상을 안 남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제가 아까 이런 춤추는 그거 제가 이제 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4년도에 노브레인 서바이벌라는 프로에 제가 이제 바보로 저희 선배가 그 개그맨들을 보다 너 얼굴이 더 웃기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저렇게 영상에 남아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쓰게 될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저는 사실 크게 얘기 드릴 게 별로 없고 그냥 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실 저는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고 15년 동안 PD만 했었고 사실 히트작도 아빠 어디가 하나죠. 사실 그 전 아무것도 없는데 그 힘으로 왔는데 별게 없지만 그냥 간단한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사진이 좀 되게 작게 나왔는데 2012년도 12월 이 사진으로 이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저희 편집실이에요. 저게 아빠 어디가 첫 방송에 나가기 전에 첫 촬영을 하고 저희 첫 시사를 할 때 저기 모여 있는 분들은 저희 작가랑 여기 이제 PD 그리고 저 왼쪽에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저희 부장님 권석 PD라고 놀러와 무한도전을 만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별명은 마른 멸치세요. 저분이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첫 시사를 하는데 이유가 이렇게 일밤 이거 만드는 거 잘하면 한 달 하고 2달, 2주 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기념으로 남겨놔야 된다며 꼭 웃으면서 찍자고 기분이 안 좋아도 웃으면서 찍자고 그때 사실 일밤의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2011년 나가수 2가 시청률 2% 나오고 MBC가 쭉 파업을 하며 일반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면 한 달 하고 없어지고 4% 이상 나오지 않던 시절에 이것도 사실 이제 기대감이 정말 없던 시절. 자, 아빠 어디가 첫 방송 이제 기사가 딱 떴어요. 아빠 어디가 아빠와 아이의 여행이 뜬다라고 하자 댓글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전부 다 이런 기사가 뜨고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남은 잘 안 보이죠? 얘는 PD가 누군데 야 정말 댓글이 좋은 글이 하나도 없고 당시에 일밤의 분위기가 사실 그랬었죠. 경쟁 프로는 런닝맨이었고 K-팝 스타 이런 것들이 있던 시절에 사실 그때 일밤이 없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MBC에서 크게 기대하는 유망주 PD가 아니어서 김영희 PD도 못 살린 일밤을 살리겠냐며 구원투수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패전투수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너라도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기념사진도 찍고 근데 사실은 정말 아빠 어디가가 저도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그때 목표 시청률이 7% 정도 해서 내가 일밤을 문 닫는 20년 역사의 일밤을 내가 문 닫는 건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선배들한테 야 정말 너가 일밤을 살릴지 몰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어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저의 이미지가 그랬어요. 회사 내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제가 지금 사실 되게 부족한 게 많은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부족한 것 중에서 정말 이 3가지 진짜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윗분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모가 정말 뭔가 이렇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오랫동안 사실 되게 우울했어요. 미팅 소개팅 나가면은 항상 안 되고 애프터하면 늘 실패 이런 외모를 가지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카리스마가 또 되게 없어요. 약간 이런 게 주는 저희 이제 가운데 보이는 친구의 준수죠. 아빠 어디가에 나온 준수 사진 한 장 찍자고 했더니 그렇게 싫어하고 원래 이제 PD가 찍자고 하면 약간 좀 어려워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만 그나마 하나 있죠. 나머지 애들은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정말 저는 정말 카리스마가 없고 정말이 근데 사실 PD로서 카리스마가 없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저희 유명하신 쌀집 아저씨 있잖아요. 김영희 PD님 눈에서 불이 나가죠. 목소리 외치면은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쫙 모이는데 저는 외치면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제 카리스마가 없다는 게 사실 저의 어떤 그런 동료 PD나 선배들에게 제가 많이 들은 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신감도 되게 없고, 제일 없는 게 자신감.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 별명이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이 많거든요. 잘 될까? 항상 안 될 것 같고, 늘 시작하면은 안 될 것부터 얘기하고,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15년 차인데 아빠 어디가를 만들기 전에 제가 기획한 프로는 딱 한 개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명랑 히어로라고, 이 프로 하다가 이렇게 좀 뭐 망했는데, 15년 동안 제가 이제 기획한 프로 딱 2개, 아빠 어디가가 2번째고,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사실은 기회를 많이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조금 불안하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참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좀 특별한 게 있다. 한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이게 외모가 없어 보이는데 좋게 생각하면 개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제가 이게 MBC를 되게 시험을 2번 봤어요. 제가 자신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 했다 하면 한 방에 되는 게 없어요. 대학도 재수를 했고, MBC 시험도 한 번에 못 붙었어요. MBC만 못 붙은 게 아니라 KBS, SBS, 각종 신문사 줄줄줄 떨어지고, MBC도 2번째.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 MBC 시험을 볼 때 이제 면접을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관이 저보고 별명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이 가제트입니다. 가제트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제 연식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만화 있어요. 컴퓨터 형사 가제트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시더니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게 우울한 마음에 1년을 보내고, 2번째 또 보러 갔는데, 이 면접을 보기 전에 화장실 갔는데 옆에 계신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야 가제트 너 또 보러 왔니?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들어갔더니 면접관이신 거예요. 보니까는 이제 제 외모가 얼마나 개성이 있으면 2년째 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근데 사실은 저를 잘 기억을 해주시니까 편한 거예요. 거기서 가제트 하면서 편하게 해주시니까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딱딱한 분위기에서 잘 못하게 됐는데 저분이 날 기억해 준다니까. 그리고 약간 좀 기특하게 보셨나 봐요. 또 보러 왔다는 걸.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그 덕에 내가 참 없어 보이는 외모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또 개성적인 외모가 주는 힘이 있구나. 개성적인 외모가 있으니까 코미디도 출연하게 되고 계속 프로그램에 불려가서 여기도 서게 되는 거잖아요. 노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프로를 할 때 같이 했던 문천식이란 개그맨이 있어요. 그래서 문천식 옛날에 저보고 저도 형님처럼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코미디하기 편할 텐데 제 얼굴이 너무 무난해서 남이 부러워할 수 있는 외모일 수도 있구나. 생각을 좀 바꾸면 그렇더라고요. 되게 개성 있는 외모로. 그리고 이제 2번째, 제가 이제 카리스마가 되게 없었는데, 근데 카리스마가 없다 보니 좋은 점이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스태프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의견을 많이 내요. 약간 불쌍해 보이는지. 제가 이제 논스톱이라는 시트콤 예전에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3를 제가 조연출로 야외 촬영을 맡았는데 제가 되게 어려운 멜로씬을 찍게 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이제 남녀 주인공이 화해를 하고 막 그런 어떤 씬인데 막 비가 내리는 버스 앞에서.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고민 끝에 갔는데 이게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자기 의견을 막 어필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여자 주인공이 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카메라맨 이렇게 찍겠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되게요. 찍어갔더니 편집 기사가 또 막 의견을 내요. 이렇게 편집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이제 메인 PD가 너무 잘 찍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에는 내가 참 내 명령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만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카리스마는 없지만 사람들이 편하니까 와서 말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 아빠 어디가 할 때도 되게 자막이 세련된 자막으로 유명했잖아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조연출들이 자기들이 막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중에 몇 개는 이해를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뭐라고 해도 막 써 그냥 얘들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고치고 그러더라고 자막을. 그래서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뭔가 카리스마는 별로 없지만 사람들이 뭔가 와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굳이 내 카리스마 없다라고 없는 카리스마를 보이려고 괜히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또 세 번째 이런 사진을 이제 조연출들이 많이 찍어서 제가 이제 촬영장에서 아빠가 촬영장에서 막간용에 공차기를 하고 있자 저희 조연출 중에 한 명이 찍고 이런 이상한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무지 많아요. 저한테 이런 거 많이 보내주고 그래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재수하고 대학도 2번 만에 붙고 MBC도 2번 만에 붙고 이렇게 한 방에 되는 게 없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 방에는 되지 않아도 한 2-3번 하면 되긴 되더라고. 프로그램도 제가 그 조연출 시절에 가장 프로를 많이 옮긴 PD였어요. 6개월마다 프로를 옮겼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프로듀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선배들과 일 같이 하게 돼요. 프로를 옮긴다는 것은 약간 선배가 날 밀어냈구나. 같이 하던 PD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마다 프로를 옮기면 옆에 이렇게 제 1년 후배인 김태호 PD는 한 프로를 3년씩 조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무슨 이유인가.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6개월마다 프로를 옮겼어도 프로는 계속 옮기는데 뭔가 프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는 밀려나도 받아주는 사람은 계속 있구나. 그럼 내가 계속 옮겨 다니면 되지. 약간 이렇게 그리고 뭐 걱정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걱정의 끝간에 가게 되면 약간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늘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사춘기 때 하게 부족한 것들 때문에 정말 뭐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이런 어떤 괴로운 시절 보냈지만 내가 가진 약점들이 사실은 가장 큰 매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깨달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를 하기까지 어떤 그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사실 아빠 어디가를 선택하고 그 프로를 만든 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아빠 어디가를 하겠다라고 아빠와의 여행을 결정하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댓글도 보셨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두 발을 빼려고 하잖아요. 괜히 발을 얹었다가 되게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주는 그렇게 자신감 없는 제가 그렇게 버티면서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의 약점들이 사실은 제 가장 큰 매력이 된다는 사실을 어떤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점들이 어쩌면 가장 큰 깨달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 이제 한 달 전에 오래간만에 아빠 어디가 스태프들이랑 만났어요. 저 가운데 보면 이종혁하고 윤민수 오랜만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아빠 어디가 스태프들인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반은 지금 마리텔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왼쪽에 반은 무한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모두가 다들 다 그 시절을 추억하며 왜냐하면은 모두 힘을 합쳐서 사실은 죽었다던 일밤을 살린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거의 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